예, 내년에 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얘기가 대다수 의견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이번에 위기가 만만치 않다는 주장들도 많은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이 주최한 2022 서울 퓨처 포럼이 마무리됐습니다. 관련해서 이 퍼펙트 스톰과 관련된 이 그루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제산업부 박지은 기자와 함께 현장에 저희가 못 갔지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퍼펙트 스톰은 이제 무서운 놈이 오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제가 퍼펙트 스톰, The Complement of Future. 네. 영어라 어렵네요. 뭐 어떤 주제로 좀 이루어진 건가요? 네, 올해 9번째로 이제 네. 저희 서울 퓨처 포럼이 네. 개최가 됐는데요. 퍼펙트 스톰은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제 겹치는 상태, 뭐 총체적 이런 난국, 뭐 총체적 문제, 북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요즘 상황을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좀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완해야 하는가를 좀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시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매년 이 서울 퓨처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마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릴 만큼 이 현재 그리고 내년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반증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4시간 동안 진행되는 6개의 강연이 진행됐는데 마지막까지 그 미래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하는 청중들의 그 열기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 특별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대단히 궁금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경제에 대한 전망들은 내년에 대한 그림들을 어떻게 다들 좀 어렵다고들 하시나요? 아, 네. 기조연설에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나섰는데요.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장마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되게 와닿았던 멘트인데요. 그 팬데믹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었고 긴 장마 이후에 축대가 허약해지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특히 올해가 코로나 기저효과로 인해서 그 사실 그 경제 성장률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3.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이 2.4%로 전망되는데 이는 심각한 경제 침체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뭐 이런 원인으로는 극단적인 진영화로 리스크가 좀 심화되고 있고요.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여기에 재정 역할에 대한 딜레마가 겹치면서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내년에 2.4%. 어제 하루는 뭐 1.7% 얘기했는데요. 뭐 성장률이 지금 부담스러운 얘기고요. 그러니까 위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거는 경종을 주기 위함인데 그러면 위기는 사실 뭐 반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뭐 해법도 좀 제시가 됐나요? 네, 그 회색 코뿔소라는 경제 용어를 창시한 사람이죠. 네. 미셸 부커 세계정책연구소장이 위기를 보는 관점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예. 강연에 나섰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예측이 가능하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위험을 뜻하는 이제 경제 용어인데요. 부커 소장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뒤가 아닌 앞을 봐야 한다. 위기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또 시스템 속에서 생각하고 위기를 제대로 정의해야 하며 방안을 떠올릴 때는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부커 소장은 위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기회 같은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있고 뭐 손실 가능성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위기를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이 바뀐다고 얘기했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록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며 이렇게 좀 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뭐 블랙스완, 회색 코뿔소 위기 때마다 듣는 얘기인데요. 미셸 부커 이분이 그 얘기를 회색 코뿔소 얘기하는 거군요. 보이는데 그냥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그냥 당한다는 게 이제 회색 코뿔소 이론이죠. 장기적인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해서 또 주제를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또 이제 자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블록화되고 분절화되잖아요. 이제 세계화가 깨지고 있다는 걸 관심이 많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 얘기했나요? 아, 네. 그 2030 취계전환이라는 책을 써서 뭐 네. 국내에도 잘 알려진 분인데요. 마우르 기엔 교수가 이어진 강의에서 그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좀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경제 흐름을 좀 짚어줬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아프리카의 인구 급증, 신흥국의 소비력 확대, 여성의 경제력 상승을 꼽았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7년간 일어나고 세계 경제에 또 많은 파급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변화를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화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조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또한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돌이킬 수 있는 결정, 그러니까 언제나 수정이 가능한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예, 글로벌 경제나 글로벌 환경 변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연사들이 오시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최근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중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렇죠. 사실 중동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공 사례를 뽑는다면 두바이를 뽑을 수 있을 텐데 두바이의 집행위원회 총괄이 나와서 두바이의 변화를 일으킨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 정부와 주고받을 수 있는 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했는데요. 이러한 공공기관의 접근성 혁신이 두바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위기가 오지만 사실은 미래 산업들은 또 이럴 때 부각이 되잖아요. 반도체, 그다음에 우주 산업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군요. 네, 반도체는 사실 요즘에 한국에서 좀 우려의 시각이 네. 높은데요.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조교수가 반도체 삼국지 위기 속의 기회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권 교수는 향후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미국 간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전쟁을 꼽았습니다. 핵심 장비는 미국에서도 수출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가져야 할 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권 교수는 한국 반도체가 나아가야 할 길로 ASML로 대표되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산업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주도해서 표준으로 만드는 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강연자는 신동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CEO가 나섰는데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소형 우주 발사체 개발을 연구하는 항공우주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신동윤 CEO는 인류가 우주로 가는 이유는 지구를 덜 소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비용 문제가 우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페르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만들기 위해 연구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방송이 주최한 2022 서울 퓨처 포럼의 내용들, 꽤 장시간을 거기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핵심적인 키워드들 오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경제산업부 박지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